안녕하세요. 문화유산 채널 유호경입니다. 여러분, BTS 아시죠? 바로 BTS가 나온 컨텐츠와 연계된 조선의 구급공무원 차코갑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차코갑사는 호랑이를 잡는 구급공무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차코갑사에 대해서 알려주실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김인호입니다. 저는 광운대학교에 있고요. 한국사를 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호랑이라는 게 약간 신령스러운 존재? 잡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코갑사라는 직업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호랑이가 원래 굉장히 많았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힘이 세기 때문에 사람을 해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치니까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호랑이를 전문으로 잡는 사냥꾼을 군인으로 파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차코갑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호환이라고 하는, 제가 아는 호환이라고 하는 게 언제 가장 많이 발생을 했나요? 그 전체적으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조선왕조가 만들어진 해가 1392년이고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1863년 철종 14년인데 그 무렵까지 이 통계로 잡힌 호랑이 피해가 937회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보게 되면 거의 4,000명이거든요. 4,000명. 예. 근데 이제 이거는 공식 통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식 통계 안 잡힌 그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호랑이한테 피해를 당하고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놔둘 수가 없다. 우리가 이걸 해결해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차코갑사를 만드는 거죠. 호랑이에 대한 피해가 많으니까 이제 그에 따른 차코갑사 군인들을 등용을 했는데 네. 그러면은 그게 언제 처음 등장을 했을까요? 역사적으로? 사실 이제 차코갑사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차코갑사가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거는 1416년, 태종 16년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황당해요. 사건 때문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네. 주인기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공개손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경상도 가명에 나타납니다. 가명은 이제 관찰사가 다스리고 있는 본인들이 이 차코갑사다 라고 신분을 밝힌 다음에 이 경상도 지역에 골칫거린 호랑이를 잡아주겠다. 그 호랑이는 혼자 잡을 수가 없잖아요. 군인들을 좀 동원해 달라. 그리고 우리는 위에 중앙정부로부터 그렇게 허락을 받고 왔다라고 해서 발병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허가장인데 그 허가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차코갑사라고 이들이 호랑이를 잡습니다, 실제로. 근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내민 그 발병부,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증명서가 가짜였던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발병부라고 하는 건 군대를 동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잘못하면 쿠데타라든가 뭐 이런 데 동원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체가 문제가 돼서 두 사람을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게 되고 원래는 이게 사형당해도 마땅한 죄인데 그래도 호랑이를 잡은 공로나 이런 것들 아마 좀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몽둥이 100대 맞는 것으로 일단 끝나게 됩니다. 이게 기록상에 등장하는 첫 번째 차코갑사이죠.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랑이가 그렇게 힘이 셌다면 어떤 방식으로 호랑이들을 잡았을까요? 그 호랑이를 잡는 방식이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사냥을 해서 잡아야 되는데 사냥해서 잡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동원을 해야 되고요. 이 몰입꾼들도 또 다칠 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서 반드시 사냥으로만 잡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리 봐도 제일 좋은 거 코엑틀이 일단 제일 좋고요. 함정을 만들어 놓는 거죠. 요즘 뭐 많이 보셨잖아요. 뭐 동물농장이나 이런 데 보면 동물 잡을 때 이렇게 쓰는 그런 거를 크게 만들어 쓰는 거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제일 좋은 게 그물을 쓰는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호랑이 가죽을 상처 없이 건질 수가 있거든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뭐 용맹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체격 조건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조건들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차코갑사가 되기 위한 어떤 조건들 같은 게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이제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활이나 창을 잘 써야 되고요. 그래야 이제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제
활이나 뭐 이 창을 잘 쓴다고 해서 무조건 착고갑사가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뭐 저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사람들이 얼어붙는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 뭐 저도 이제 그런 무서운 상황이 닥치면 눈을 확 감아버리는데 이런 사람이 착고갑사 되면 호랑이 밥되기가 딱 좋죠. 이걸 이제 시험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시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이제 사냥에 참여를 시켜가지고 호랑이를 잡을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호랑이를 잡으면 착고갑사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지방에서 운영하는 착고갑사는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겠습니까? 만만한 사람들 동원하겠죠. 향리의 아들, 네가 해라. 네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 않으면 뭐 이제 노비 출신 중에 자원자 뭐 이런 사람들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사냥하다가 다치거나 죽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지원자가 많이 없었다고 한다고 하면 임금이나 급여는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았었나 보네요. 그래도 이게 벼슬이잖아요. 그나마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도 착고갑사가 되면 그 임금이 행차를 할 때 이 같이 이제 거기 참여를 하고요. 특히 좀 잘하면 벼슬이 또 올라가거든요. 이거 뭐 해볼 만한 일이죠. 그러네요. 예. 역시 인생은 실천이다. 물론 저는 절대 안 하지만. 네. 그렇죠. 명예보다는 목숨이 더 중요하다. 저는 목숨이 더 소중합니다. 그렇게 많았던 호랑이가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16세기 이후로부터는 특히 조선의 인구가 이제 늘기 시작하고요. 인구가 늘기 시작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개발이 시작되잖아요.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이 농사지을 땅들을 열심히 개간을 하거든요. 네. 그 개간을 이제 늘려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숲의 면적은 줄겠죠. 호랑이들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늘거든요. 전문적인 사냥꾼들이 생기는 거죠. 돈이 되니까. 어느 정도로 돈이 되냐면 이게 당시에 물론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대략 쌀 30여 석 정도인데요. 굉장히 큰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뭐 현재 가치로는 정확치는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저는 그게 몇 천만 원 이상 그런 가치를 것 갖고 같아요.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뭐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저희가 이 착고갑사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의의나 역사적 의의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호랑이를 잡는 일 자체가 사회 복지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네. 치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전문 사냥꾼 착고갑사를 만들기는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 민간이 참여하면서부터 이 수요 자체가 확 줄어들고 점차 이제 그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없애버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출세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의미가 있겠죠. 지금도 어찌됐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기회가 안 주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조선 정부가 어쨌든 그래도 주어질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양반이 아닌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각해보니까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호랑이 한 마리만 잡으면 그렇게 큰 돈이 내려오고 막 품계가 올라가고 그런 거 보면 어떤 신분 상승의 어떤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앞으로도 문화유산 채널에서는 이렇게 역사적 의의가 가득한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준비해 둘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문화유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같이 함께 해주세요. 문화유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 꼭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